일단 선생님들 프린트 내드린 거 중에 지금 제목이 그 사이클 오브 피프스라고 되어 있는 오도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부터 먼저 펼쳐보세요. 자, 사실 응용반주 개념반은 화성학 수업에 거의 지금 그 같이 포함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올해 지금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한 이유는 어쨌건 지금 화성학을 하시는데, 왜냐면 이 응용반주를 할 때 악곡을 분석을 하시면 화성학 하실 때 교재 받아보셨을 때 그 교과서 악곡 보셨죠? 그죠? 그러면 그 교과서 악곡을 저희는 정반주의 그 악보인 상태로, 그러니까 모든 게 나와 있는 상태로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응용반주에서 2차에서 하려면 요 응용반주의 악보인 상태라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원래 사실 작년에는 이제 같이 항상 묶어서 수업을 했는데, 올해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명칭상 분류를 해드린 이유는, 명칭상 분류를 하고 과목을 묶어서 지금 되게 할인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같이 들으시라는 얘기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일단 응용반주 부분을 그 기본적으로 그 응용반주 직강이나 본격적으로 본인이 연습하시기 전에 일단 짚어드릴 수 있는 연습을 최대한 워밍업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화성학에서 했던 그 주요 악곡과 겹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기 위해서 일단 지금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건반으로 선생님들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공을 물어봤던 이유가 어쩔 수 없이 피아노라는 악기 특성상 피아노를 많이 접하신 분들하고 이제 피아노를 뭐 다른 악기가 전공이신 분들하고는 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여쭤본 건데, 근데 어쨌건 이게 지금 뭐 건반으로 이해를 하든 머릿속으로 이해하든 응용반주라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데는, 오늘 제가 지금 화성학 수업하면서도 계속 그 개념을 섞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가장 편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수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을이 지네. 요새 노을 정말 이쁘대요. 노을이 이쪽 말고 이쪽이 서쪽인가 보네요. 처음 알았네. 노을이 지는데 저기 비치는데 엄청 이쁘네. 자, 그러면 제가 굉장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수업하다가 주체를 못해요. 오늘은 지금 초면에 서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되게 수업 얘기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수업하다 보면 제가 왜 계속 기억이 나는지 아세요? 이상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노량진 강사분들 중에 이상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억에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조표 결국은 C 메이저, F 메이저, B 플랫 메이저, E 플랫 메이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대부분 첫 시간부터 건반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인강하시는 분들도 건반 앞에 앉아서 일단 수업을 들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첫 시간부터 일단 건반을 하지 하는 이유는, 이게 일단 머리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신 상태에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시간부터 하면 이게 굉장히 정신의 혼미함을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C, F,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이렇게 된 거는 지금 플랫 조표 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조성에 뭐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지금? 으뜸음을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오늘은 오도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한참 들을 텐데, 자, 그러면 조 상태가 지금 원래는 우리가 도라는 음이 있으면, 제가 지금 높이 잡은 이유가 있어요. 계속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같은 방향으로 5도를 내려가면.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 시청하시기 편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5도를 내리는 건데, 이게 지금 옥타브상 계속 하다 보면 도, 파, 그 다음에는 4도 올리고 5도 내리고. 그래서 제가 화성학 수업할 때 4도하고 5도는 결국은 이게 정반대돼 있는 거라서 똑같은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도솔이 완전 5도이듯이 솔도가 완전 4도이듯이 그냥 사이클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일단은 5도 4도를 번갈아 가면서 부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시창으로 연습하실 때 장점이 뭐냐면, 시창 처음 할 때 제가 4도, 5도 음정 선생님들 제일 힘들어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조성대로 계속 부르시다 보면 되게 그게 훈련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낮은 음자리표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낮은 음자리표가 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전공자분들은 지금 어떻게든 낮은 음자리표를 보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제가 시창을 하시면서 피아노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드릴 때 일단은 익숙하지 않으면 오른손이 됐건 왼손이 됐건 한쪽 파트부터 먼저 연습을 하시고요. 항상 연습이 그렇듯이 오른손 왼손 같이 가는 거는 그냥 마지막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C부터 시작하면 도부터 한번 시창해 볼게요. 시작. 둘, 셋, 넷. 아니에요. 파 다시 잡으세요. 시창할 때 어떻게 잡으라 그랬어요? 미뉴엣이었죠. 그쵸? 자, 다시. 미뉴엣 부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밝아요.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죠. 자, 해볼게요. 도부터 시작. 도, 둘, 셋, 넷. 그 다음에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자, 도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적어 놓기를 도 플랫 B 이렇게 같이 적어놨어요. 그죠? 조금 축소를 할게요. 선생님들 프린트물 가지고 계시니까. 자, 여기서 도 플랫 B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자,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 도 플랫이라는 코드 적을까요? 안 써요. 다 B 메이저 코드로 써요. 지금 이게 결국 뭐인 거예요? C 플랫하고 B 음은 뭐예요? 이명동음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뭘로 바뀌기 시작해요? 샵 계열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쵸? 그죠? 그러면 여기 제가 지금 일단 프린트물 있으니까 한 번에 봐야 되니까 조금 더 축소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요 지점이 여기 메모를 했던 지점이 C 플랫에서 B 음으로 이명동음 돼서 바뀌는 지점이고요. 그러면 지금 도 플랫까지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할 때 사실 생각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샵 몇 개까지 붙어요? 파도솔레까지 붙죠. 그 다음에 라,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 확인할 때 메트로놈 틀어드리면서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중간중간 설명할 게 많아서 일단 메트로놈 틀어드리게 되면 그 직강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소리 안 들어가게 제가 마이크를 끄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오늘은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오른손 왼손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요 상태를 만드는 이유는 오도라는 일단 음정에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게. 그래서 요걸 하시면 뭐가 좋아지시냐면, 자, 이게 지금 약 파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먹으면 뭐가 좋아지냐면, 그거 같아. 자, 지금 C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만약에 도라는 의미 있어요. 근데 뭐의 오도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도부터, 도시라솔파. 내려서 F의 오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도라는 의미 있어요? 도에서 5도 위의 음은 뭐예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도 5도 위의 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레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뭘 물어본 거냐면 C 메이저에서 5도의 5도 부속화음을 제가 지금 다른 말로 풀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체 5도권이요. 일단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5도권을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조표에 대한 연관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조에 연관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반주를 할 때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부속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화성어할 때 선생님들 부속화음의 해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쵸? 그 다음에 부속화음의 연속 사용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말 그대로 부속화음을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연속해서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제가 아까 예시를 드렸던 게 자, 도라는 음이 있는데 거기서 5도 위의 음은 뭐예요? 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또 5도 위의 음은 뭐예요? 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화성학의 관점에서 들어가게 되면 C 메이저에서 도는 몇 도가 돼요? 1도가 되죠. 솔은 몇 도가 돼요? 5도가 돼요. 그러면 레는 무엇일까? 그럼 제가 여기 음들을 채워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건 결론으로 뭐가 되냐면 5도가 5도의 5도 부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C 메이저에서 5도의 5도만 찾아도 지금 5도권이 연속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주를 할 때 누르는 순서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5도의 5도를 눌러서 5도를 가서 1도 종지 이렇게 누르게 되죠. 그래서 역순서로 사실은 누르게 되세요.
그죠? 우리가 찾을 때는 제가 지금 편하게 찾으시라고 도, 솔, 레 이렇게 찾아드렸는데 실제 연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지금 여기서 따졌을 때 여기 지금 거꾸로 봤을 때 C부터 시작해서 C 그다음에 뭐예요? G, D까지 조성을 3개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도권을 누를 때 일단 기본적으로 몇 세트를 발치해서 지금 눌러야 돼요? 3개를 발치해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응용 반주를 하면서 악곡을 연주하다 보면 5도에 5도하고 5도하고 1도가 붙어서 나오는 건 1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C 메이저에선 선생님들 D, G, C 누르는 거 쉽죠, 그쵸? 그러면 이제 제가 뚝 떼가지고 자 여기 조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눌러야 돼요. 그런데 지금 A 플랫, D 플랫, G 플랫 이 코드를 순서대로 누르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숙달이 되셔야 되냐면 거의 본능적으로 누르실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도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주체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누르실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속화음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결국은 연속 사형도 아니고 결국 5도에 5도 딱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응용반주에서 일종의 최고 난이도가 뭐냐면 2도에 5도, 5도에 5도, 자, 그 다음에 5도, 1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분석에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 몇 개가 연속인 거예요? 4개가 연속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를 하나를 시작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E 플랫부터 시작을 했다고 쳐요. 그쵸? 그러면 5도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라 플랫, 또 5도 내려가면 레 플랫, 그 다음에 솔 플랫. 이거를 코드로 누르시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4개를 연속적으로 누르실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이걸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슈만, 슈베르트, 그 다음에 베토벤 이런 악곡에 지금 이런 분석 기호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걸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으로 인지했다 하더라도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반주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도권이 한 세트 정도만 돌면 그냥 웬만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 가곡도 그렇고 서양 악곡도 그렇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3세트에서 4세트를 그냥 연주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첫 출발이 조표가 많은 조성으로 일단 출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임시표가 붙을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사실은 이게 오도권을 돌리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요거는 화음도 하나도 쌓여있지 않고 그냥 그는만 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상태로 일단 연습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서 사이클을 발췌해서 몇 개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이거는 이제 제가 5도를 얘기하면서 자 5도에 5도고 그 다음에 5도로 해결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원래는 이제 5도에 5도에서 보통 화성 진행은 5도, 1도 제가 실질적으로 소리 나는 거는 이 순서로 붙게 됩니다라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드렸었죠. 그렇죠? 그러면 5도에 5도에서 5도, 1도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는 지금 거의 자 레파샵 라도를 누르면 뭐가 누르고 싶어요? 이걸 누르고 싶죠. 자 이걸 눌렀어. 그럼 뭐 이게 누르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내가 이걸 눌렀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우리가 솔시레를 누르면 도미솔을 누르듯이 어떤 위치에서 누르든지 선생님들이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응용반주에서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화성학 수업을 아까 좀 전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음표를 보고 계속 이건 1도예요, 4도예요, 5도예요 찾다 보면 이제 웬만큼 건 다 찾을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부속을 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임시표가 있기 때문에 보는 순간 이 임시표는 부속이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 아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그게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만 돌아가면 돼요? 손만 움직이면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2단계에서 손이 안 움직이세요. 그리고 피아노, 제가 예를 피아노를 들어서 죄송한데, 피아노 전공자 중에서 반주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들도요, 이게 한 연속해서 한 4세트 정도를 연주해야 되는 상태가 되면 거의 잘 못하세요. 그리고 제가 프리스쿨 때 우스갯소리로 얘기 드렸던 게 교회에서 하시는 반주는 음악 패턴이 사실 정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진행보다 사실은 훨씬 고난이도의 진행을 사실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악곡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도권 연습은 이게 하루에 한 10분씩 하셔가지고요. 한 달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평생 할 연습은 아니고요. 본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매일매일 한 거의 하루에 10분, 15분. 그래서 첫날은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제가 오늘 지금 악보를 드렸는데 이제 원하는 경지는 악보를 보지 않고 하는 게 일단 제가 원하는 그 목표예요. 그런데 악보를 안 드리면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실까봐 악보를 드린 상태인데 일단 악보 보고라도 사실 치는 게 나중에 조표가 많이 붙게 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일단 연습을 하셔서 점점 악보 안 보는 상태로 일단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 이게 전체 사이클을 돌리는데 그 정도 시간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응용반주 연습을 하시기 전에 이 5도권 돌리는 연습을 일단 저는 한 달 정도만 계속 하시면 아, 이게 정말 화성학이나 응용반주를 하는 데 있어서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구나 하고 진짜 몸으로 체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5도권 전도자처럼 계속 5도권을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거는 정말 꼭 하셔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2차에 가면 다 왜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는지 2차에 가서 깨달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깨닫지 않으시고. 자, 그럼 이제 1페이지 연습 방법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오늘 시장 청음할 때도 그렇고 화성학 할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한테 장사마음이란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자, 장사마음은 어떻게 돼요? 밑에가 뭐예요? 장삼도. 지겨워. 위에는 단삼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저 메이저 조성을 돌 거기 때문에 메이저 조성에 으뜸음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장사마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미솔. 그렇죠? 그 다음에 파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옥타브가 건너떠서 그 다음에 C 플랫과 B 메이저 이명동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라 도샴미 레 파샴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악보 보시면 지금 왼손 오른손 같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 연습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트로놈 틀어놓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메트로놈 틀어놓고 똑똑똑똑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넷. 그 다음에 하실 때 응용반주 하실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손가락 번호예요. 손가락 번호를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오랫동안 안 치셨지만 손가락 번호를 잘 쓰시는 분들은요. 손이 거의 안 꼬여요. 반주를 할 때도 안 꼬이고 단선율을 할 때도 안 꼬이는데 이게 손가락 번호가 조금 습관이 다르게 붙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도미솔을 칠 때 꼭 1, 2, 4 이렇게 1, 3, 4 이렇게 벌려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손목이, 그러니까 손 자체가 릴렉스가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모양이 나오면 이게 손이 틀어져서 힘이 들어가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화음 누를 때는 135, 135로 다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똑똑똑똑 메트로놈 속도를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최대 목표치가 어디냐면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상태로 가는 게 이제 거의 목표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선생님들이 C, F, B 플랫, E 플랫. 그래서 제가 이거 딱 없애고 조표 확 다 지워버리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C 5도 계산해서 머리로 계산하셔야 되죠. 5도 밑에 되면 F, 또 내려가면 E 플랫, 또 내려가면 아니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G 플랫, B.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메이저로 넘어가죠. E. 그죠? 그래서 요거를 거의 스스로 얘기하시면서 치실 수 있는 상태로 두 번째 페이지를 오늘 워밍업을 해오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세 번째 페이지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 지금 도미솔, 솔시레, 도미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요만큼 두 마디에 C 메이저예요. 그럼 몇 도가 될까요? 분석해 보세요. 저 악보 두 마디. 1도, 5도, 1도죠. 그러면 아까는 각 조성에 몇 도만 했었어요? 1도만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1도, 5도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C 메이저에서 1도, 5도, 1도 이렇게 돼요. C 메이저에서. 자, 그 다음에 플랫 계열로 5도 내려가면 이게 뭐가 돼요? F 메이저에서 또 어떻게 돼요? 하라도 1도, 그 다음에 도미솔 5도, 그 다음에 1도. 자, 그런데 여기 도미솔이 이거 앞에 겹치죠? 그쵸? 자, 모차르트가 제일 많이 하는 전조가 몇 도권일까요? 답은 5도권이에요. 제가 묻는 말에 거의 대답을 다 5도로 하시면 돼요. 5도권으로 전조를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연주를 하다 보면
내가 G 메이저의 곡을 치고 있는데 순간 D 메이저를 치는 것 같아서 너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게 5도의 5도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모차르트 곡의 특징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서 지금 C 메이저의 1도, 5도, 1도인데 이 도미솔, 도미솔은 결국 F 메이저의 관점으로 보면, 그쵸? 도미솔은 몇 도가 돼요? 5도가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게 5도권에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조성들은 이렇게 지금 관계초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관계초로 전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1도와 5도의 맥을 계속 잡고 가셔야 되는 이유가 전조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란한 전조를 하고 특히나 5도 위아래로 관계초 전조를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러면 내가 F라는 조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랑 화성학 분석을 하실 때 거의 조성 구조표를 계속 그려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 악곡의 조성에 대해서 그 구조를 분석하시는 거랑 그냥 악보 자체에서 분석하시는 거랑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5도권 간격으로 F에서 지금 C라는 게 5도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지금 뭐가 있어요? F에서 B 플랫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B 플랫, F, C가 이게 지금 5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곡 범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각각 나란한 조가 나오겠죠. 그쵸? F 메이저의 나란한 조 뭘까요? D 마이너예요. C의 나란한 조 뭘까요? A 마이너예요. 자, 그 다음에 B 플랫의 나란한 조 뭐예요? G 마이너예요. 자, 그런데 얘네도 라시도레, 레도시라 몇 도 간격이에요? 4도 혹은 5도예요. 그쵸? 자, 레미파솔. 솔라시도레, 이렇게 솔라시도레, 이렇게 계산하면 5도가 나오죠. 그럼 얘네도 다 몇 도권이에요? 5도권이죠. 그쵸? 그래서 나란한 조성의 이런 관계조들도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가볼게요. 자, G 마이너에서 F 메이저에서 같은 으뜸음조는 뭐예요? 같은 으뜸음을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F 마이너죠. 그 다음에 C 메이저에서 같은 으뜸음조는 뭐예요? C 마이너. B 플랫 메이저에서 같은 으뜸음조 뭐예요? B 플랫 마이너예요. 자, 그러면 전조를 할 때 최대치 범위를 열어놓으면 이렇게 범위를 열어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줄이게 되면 제가 찾았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줄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정도의 조성이 나온다라는 걸 염두하고 곡을 봤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곡을 보신 상태에서 분석을 하는 거랑은 되게 달라요. 그리고 소나타 같은 거 분석하실 때 다 딸림조로 가고, 그쵸? 이 주제가 뭐 딸림조로 되고 뭐 재현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딸림조라는 게 모두 다 몇 도 관계예요? 5도 관계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조성 구조에서 음표를 보는 것과 음악을 하는 게 익숙해져야지 사실은 소나타에서 그게 이 주제가 뭐 다시 딸림조로 나오고 원조로 나오고 버금 딸림조로 가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데 사실 이게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로만 일단 그 소나타 분석을 배우신 상태에서 악보에서 찾으라 그러면 대부분 못 찾는 상태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5도권을 제가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 도미솔은 앞에 조성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5도인데 앞에는 1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계속 물려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5도권으로 음악을 정리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담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올해 그 대구 응용반주 그 시험에 세레나데가 B 마이너가 나왔어요. 그러면 세레나데가 교과서에 수록된 게 C 마이너하고 B 마이너가 수록됐는데 B 마이너가 더 어려워요. 그쵸? 왜냐면 B 마이너의 같은 으뜸음조는 뭐예요? B 마이너, B 메이저죠. 그러면 샵 몇 개 붙어요? 파도 솔레 라까지 붙어요. 그러면 그 세레나데가 같은 으뜸음조와 그 다음에 나란한 조의 전조를 계속 하는 곡이에요. 지금 아시죠? 디다라라라라리라, 그죠? 이 노래인데 이게 마이너 4마디, 메이저 4마디 계속 돌다가 그 다음에 같은 으뜸음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곡의 경우 그래서 대구는 정말 살떨리게 2명 뽑는데 지금 1차를 1.5배수를 뽑아서 3명이거든요. 그러면 3분이서 시험을 보면 3사람 얼굴 다 익혔는데 거기서 1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진짜 더 떨려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 세레나데 정도가 되면 사실 이게 조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내가 반주를 하던 감으로는 내가 그 세레나데를 100% 외우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노래하시면서 거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성 구조가 머릿속에 계속 들어있어야지 연주를 실수 없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거 굉장히 반주를 많이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연주를 시키면 그 틀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같은 으뜸음조로 B 메이저로 갔을 경우에 사실 샵 계열을 너무 많이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성이 3개가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곡이 울게 하소서. 그래서 울게 하소서도 조성 구조표를 그 분석을 해보면 거의 이 구조 안에서 모두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이 안에서 움직이면 되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응용반주 수업을 하거나 어떤 화성학 수업을 할 때 이 원리 안에서 설명을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약간 황무지인 상태에서 곡을 찾아가시는 거랑 이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찾는 거랑은 사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슈베르트 세레나데, 그 다음에 뭐 울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뭐 축배의 노래 이제 그 교과서에 지금 학성학 그 분석집에도 실려 있는 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곡들이 거의 최고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처음에 그러면 1도만 찾아서 연습을 했었고요. 그럼 이제 연습 방법을 빠르게 얘기 드리면 요거는 일단 악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근데 선생님들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C 메이저 1도, 5도, 1도, F 메이저 5도, 1도, 그죠? 그 다음에 1도, 5도, 아니, 잘못했구나. 1도, 5도, 하염없이 계속 1도, 5도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장사마음의 소리를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가 장사마음 누르세요, 단사마음 누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실수하는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삼부터 먼저 하나라도 축을 잡아 놓으시면 더 편해지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있는 거는 4페이지까지 끝까지 돌면 다시 C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죠? 오도권의 신비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요 처음에 지금 첫 번째 있는 거는 무조건 일단은 거의 오늘부터 정말 매일 연습하시면 굉장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그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자, 이제 C, F, B 플랫은 막 지겹죠, 이죠? 그죠? 자, 이 순서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스케일로 돼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거 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손가락 번호 정리예요. 왜냐면 피아노 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플랫 계열을 가게 되면 손가락 번호 자체가 달라져요. 그죠? 그런데 피아노 전공 아니신 분들은 이거 자체가 너무 불편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연주할 때 손가락이 꼬이기 시작하면 왼손까지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스케일을 내드리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저희 시창할 때 스케일 하죠. 그쵸? 그럼 자, 요거 스케일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도 올라가서 자, 5도 내려가면 C 플랫 이렇게 되겠죠. 시작.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C, 미 플랫 올리세요. 시작.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걸 하시면서 시창 연습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손가락 번호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왼손, 오른손 같이 연습을 해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1도 구성은 자, 이거는 지금 5도권 돌 때도 계속 숙지를 시켜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시창 연습에 일단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도 근음만 일단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페이지 전체가 뭐냐면 이것도 플랫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쵸? 그래서 요걸로 일단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연습할 게 천지예요. 그쵸? 연습할 게 너무 많아요. 연습만 하시면 모든 걸 다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생님들 펼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반주 연습 아르페지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반주 아르페지오 연습 일단 양손 연습이라고 돼 있는 거 말고요. 아르페지오 연습이라고 돼 있는 거 펼쳐보세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반주 아르페지오 연습이라고 돼 있는 거.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미리 나눠드리면 자, 반주를 하는 패턴은 일단은 쿵짝짝짝이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바이엘에서 제일 많이 쳤던 이거는 이렇게 하면 너무 음악의 격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는 반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아르페지오는 굉장히 다음 단계예요. 사실은 화성을 다 찾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일단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프리스쿨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아르페지오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다가 멈추다가 음악성이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계속 이렇게 반주하면 아무리 화성이 바뀌어도 정말 멀미날 정도예요. 그쵸?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멈춰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화성을 찾아서 이것 가기 전에 일단 이렇게 누르는 상태부터 선생님들이랑 먼저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먼저고, 그런데 내가 어떤 패턴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보시면 도미솔도 도미솔도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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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뭐예요? 제가 잘못 쳤네. 요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자, 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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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솔과 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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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솔의 차이는 뭘까요? 이게 음악적인 프레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오른손에 뭐가 왔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센스 있게 이거를, 그러니까 베이스가 자주 찍히면 음악의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이러면 완전히 지금 장르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그 다음에 이게 다른 거, 그러니까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만약에 번호를 매긴다면 두 마디 단위로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이에요. 그쵸? 그럼 내가 가장 좋은 반주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2, 3, 4를 적절히 섞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지금 네 번째는 이제 최고 난이도. 근데 이렇게 하면 손가락 꼬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노래를 틀리시면 제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냐면 이거 하느니 그냥 이렇게 해도 연주 효과 충분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건 프레이즈가 길다는 것 뿐이죠. 그쵸? 한 마디 안에 한 프레이즈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오른손 음악을 들을 때 한 마디 안에 한 프레이즈를 가야 되는 건지, 한 마디 안에 두 프레이즈를 가야 되는 건지, 네 프레이즈를 가야 되는 건지가 음악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 감각을 캐치해서 사실은 1번, 2번, 3번, 4번을 다 섞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왼손이 이제 악기에 따라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고 오른손, 왼손을 같이 컨트롤하는 건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냥 한 온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페달은 언제 밟으면 될까요? 도가 나오는 순간 밟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페달을 연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강 수업할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선생님들 발 위에 얹어가지고 계속 같이 눌러드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페달을 고쳐지지가 않아서.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페달 컨트롤 해야 되죠. 왼손 컨트롤 해야 되죠. 오른손 컨트롤 해야 돼요. 심지어 거기서 노래까지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뭘 생각해야 돼요? 화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반주를 잘하는 사람이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멀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아무리 잘 치시는 분도 그러면 반주하시면서 페달 밟으시면서 연주까지는 돼요. 근데 대부분 노래하라 그러면 되게 막혀요. 그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노래를 하면서 사실 화성 선택을 뭘 할 건지는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멀티를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연습은 그 멀티를 잘하기 위한 모두 예비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피아노 전공 아니신 분들은요, 요거 악보를 가지고 지금 1페이지부터 모든 조성, 이게 다 돌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결국은 조성 5도권으로 돌면서 아르페지오 연습하실 수 있는 상태로 지금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응용반주 인강이 개설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개설이 돼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한 곡씩 차근차근 나가요. 그래서 한 곡 설명하는데 거의 40분, 50분 이렇게까지 걸려요. 그리고 피아노가 선생님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왼손 연습까지 다 시켜가면서 이제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인강은 직강을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이제 특히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응용반주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이렇게 화성을 접목해서 설명해 주시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일단은 개설을 해 놓은 거고, 응용반주는 항상 권해드리는 게 직강을 나오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인강을 들으셨더라도 일정 기간을 직강을 나오시면
이게 저희가 선생님들 장단점이 파악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럼 인강을 하셨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어떤 화성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요 반주 패턴이나 이거에 대한 기본 연습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강 오셔서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랑 되게 진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이제 개강하기 전에 직강하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설명을 제가 오늘 하는데 지금 거의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레슨 6주를 하거나 8주를 하면 6번 하고 8번 만나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게 지금 오도권이 안 돌아가거나 손이 안 돌아가게 되면 사실 그 시간과 비용이 사실 제가 너무 아까워서 화성학 수업할 때 이 부분을 지금 같이 전달을 해드려서 응용반주 수업을 하실 분들은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오세요. 그래서 한 3주만 바짝 연습하고 오셔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일단은 인강으로, 직강을 못 오시는 분들은 인강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강 오시는 분들은 최대한 워밍하고, 그 다음에 직강의 장점은 그거죠. 설명을 했는데 빨리 이해를 하시면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사실 예비 연습을 하고 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진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르페지오 그 연습인데 똑같이 보면 이제 양손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프린트 오늘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양손 연습 보셨어요? 자, 그러면 요 양손 연습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은 왼손부터 먼저 연습하시는 게 최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화음을 바꾸는데 이게 내가 멜로디를 누르다 보면 자, 선생님들이 반주할 때 자, 멜로디를 치는 이유는 왜 멜로디를 칠까요? 왜 할까요? 내가 노래를 해야 되니까. 자, 딴따란 딴따란 따라란 딴 이렇게 하는 거고 솔솔미 딴따란 딴따란 이렇게 들리는 거하고 그럼 내가 뭘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 이게 응용반주에서 오른손을 꼭 쳐야 됩니다. 이런 규칙은 없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제가 한 10년에 2분 정도 봤어요. 저는 이게 너무 편해서 도저히 오른손을 칠 수가 없겠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하는 이유가 내가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정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걸 제가 아무리 힘껏 오른손을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치는 거랑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곡이 얘를 잘못 잡았네. 이게 뭔가를 화음을 누르는 거랑 그럼 남촌을 할게요. 남촌을 키를 뭐 하지? 이렇게 하는 거랑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른손에 뭔가를 뭔가 하나라도 더 누르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상태는 뭐냐면 화성학에서 배우는 자리바꿈이에요, 사실. 그쵸? 그래서 도미솔, 미솔도, 솔도미, 도미솔 이렇게 자리바꿈을 해놓은 이유는 내가 멜로디를 하다 보면 이 연습을 해놓으시면 적절하게 멜로디의 그 손가락 번호를 잘 찾아가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손가락 번호만 정확하게 누르면 자연스럽게 내가 화음을 누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오른손 화음까지 누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일단 멜로디만 먼저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이제 오른손 화음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오른손이 그 화음의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손은 동일해요. 먼저 나눠드렸던 거랑. 그래서 왼손부터 먼저 컨트롤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1도가 자리 바꿈이 이렇게까지 되는 거구나 라고 하실 때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음들을 3개를 다 못 누르더라도 2개 정도만 누르면 사실 연주 효과가 똑같이 페달링을 했을 때 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일단 선생님들 제가 자료 내드리고 혼자 스스로 연습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성 진행 연습이라는 거 일단 펼쳐보세요. 자, 화성 진행 연습 C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저랑 일단은 C 메이저 악곡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C 메이저 악곡에서 출발을 하면 C 메이저는 잘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똑같은 곡을 다른 조성으로 이제 연주하자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C는 사실은 감으로 되게 많이 찾아가세요. 그쵸? 근데 C가 아닌 다른 조성을 해보면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C부터 출발을 할 텐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화성을 찾기에 제일 편하니까. 자, 제가 지금 오른손 멜로디만 있어요. 자, 멜로디 좀 높기는 한데, 옥타브 낮춰드릴게요. 자, 어떻게 돼요?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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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멜로디 쭉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화성학에서 했던 얘기예요. 미미미가 나왔어요. C 메이저에서 몇 도예요? 1도. 그래서 제가 1도를 집어넣어놨죠. 그쵸? 자, 그러면 미, 레샵, 미도 하는데 레샵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화성적으로? 안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 우리 화성학 할 때 뭐라고 배워요? 비화성음이라고 배우고 얘가 그냥 꾸며주고 지나가기 때문에 보조음이라고 배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 어쩌고 미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파파파가 나와 있으면 몇 도예요? 4도. 자, 그래서 이 화성 진학 연습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요. C 메이저에서 미를 보고 자꾸 1도를 생각하셔야 되고, 파를 보고는 4도를 생각해야 되고, 솔을 보고는 5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솔, 피, 솔, 파. 이거 파샵 붙었다 제자리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건 몇 도예요? 여기다 적으면 5도. 자,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솔, 미, 레. 음악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까 음악이 안 끝나서 선생님들이 이제 뒤에 거 부르려고 그러셨죠. 그러면 여기가 5도고, 자, 무슨 종지예요? 반종지. 계속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야지 정말 제가 거의 계속 얘기하는데 이래야지 악곡 분석을 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이 상태로 안 만들어 놓으시면 제가 수업은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저는 떠들고 선생님들은 계속 필기를 하세요. 근데 끝나고 나면 아 여기가 왜 반종지였지? 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솔, 미, 레 이렇게 하고 나서 일단 요 화면은 못 넘기지만 뒤에 선생님들 뒤에 불러보세요. 시작! 9마디 하나 자, 그러면 지금 멜로디 구조가 8마디 단위로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차이 나는 데가 어디야? 솔, 미, 레 이렇게 반종지 하는 데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솔, 피, 솔, 파까지 똑같아요. 근데 맨 끝에 어떻게 돼요? 1도, 5도, 1도. 그러면 이거 무슨 종지예요? 정종지예요. 그쵸? 그러면 정종지를 갑자기 하려면 화성이 지금 몇 개 단위로 바뀌어야 돼요? 2개 단위로 갑자기 바뀌게 되죠. 그죠? 그러면 피아노 하실 때 제일 많이 빼먹는 게 몇 도인지 아세요? 5도예요. 그러니까 반종지까지는 어떻게든 하세요. 근데 나중에 정종지 해야 되면 막 화성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하나는 대충 빼먹고 가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일단 종지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다음 주부터 연습 음원을 올려드릴 텐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미레미도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제가 연주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메트로놈 틀어놓고 요걸 쳐드려요. 그럼 선생님들은 뭐 하면 될까요? 왼손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를 지금 제가 여기 도미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파를 어디로 내려놨어요? 밑으로 내려놨죠. 자, 반주하다 보면 선생님들 오른손과 왼손이 끝도 없이 만나요. 부딪히면 내려가고 또 하다가 부딪히면 내려가고 올라오면 안 돼요. 밑에 저음이 저렇게 많은데 이 저음을 하나도 안 쓰고 피아노를 한 요까지만 끊어서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기를 눌러야지 효과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릴 때 바이엘 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리 바꿈을 하는 거. 자리 바꿈을 하면 화성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리 바꿈을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끝도 없이 올라오죠. 이러면 오른손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멜로디 또 올려놓은 거예요.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정도 음역대는 버려놔야지 어떻게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화음 누를 때 코드 누르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솔을 첨가하면 훨씬 더 풍부한 소리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 솔도미 다 안 눌러도 돼요. 밑에 베이스 있기 때문에 화성학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자, 도는 근음이에요. 미는 무슨 음이에요? 3음이에요. 제가 솔을 넣었어요. 그럼 이거 무슨 음이에요? 5음. 이 정도만 놔도 소리 충분히 나요. 여기 도를 더 넣겠다는 거 뭐예요? 근음을 중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효과는 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근음, 3음, 5음이 있으면 다 사실은 효과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음과 3음과 5음의 어떤 중복과 생략의 규칙을 배우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연관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음이 없는 상태랑 있는 상태랑 사운드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한 음이지만 여기 피아노에서는 되게 달라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솔을 계속 넣어서 미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없어진 음을 넣어서 이제 근사모를 다 채워서 일단은 누르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제가 요거를 이렇게 밑으로 보내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왼손을 연습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기 악보 그대로 1도, 4도, 5도, 1도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제가 만약에 D 메이저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치 그대로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가끔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이 C키 악보 주고 갑자기 저 D키로 부를게요. 그럼 갑자기 막 D키로 멋있게 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잖아. 악보를 주세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은 보이스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C 코드를 누를 때, 자, C 코드를 누르는 방법은 이렇게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누르는 방법도 있고, 지금 굉장히 똑같은 음을 누르는데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보이스링을 가지고 오도권 연습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게 C키로 가겠다 그러면 내가 치던 거 그대로 손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옆으로만 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표의 개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전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 악보 보고 하는 것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반주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약간 실용음악적인 거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실용음악적인 훈련을. 그래서 이게 지금 C키에서 그러면 가장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우리가 가장 편안했던 것 중에 왼손 반주 패턴이 이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키마다 이동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B 플랫,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이 C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G, F 이제 계속 드리는데 손 모양은 모두 다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내려주세요라고 제가 얘기할 거고 같은 상황에서 계속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화성 진행이 몸속에 사실 굉장히 빨리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다른 키에 대한 적응도 빨라지고요. 그러면 이게 오도권이랑 같이 융합이 돼서 진행이 돼야지 훨씬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나와 있는 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1도, 4도, 5도, 1도의 진행이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몇 도라고 돼 있어요? 일단 지금 진행이 좀 많죠.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위에 적혀 있는 거 읽어보시면. 자, 그러면 저희가 아직 화성학에서 지금 부사마음의 개념을 안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6도의 개념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근데 선생님들이 요거 악보 보고 연습하시는 거는 무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사마음이 들어간 진행이에요. 그래서 1도, 6도, 4도는 치는 방법 동일하죠. 5도 동일해요. 1도 돌아오는 것도 동일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4도 갔다가 몇 도로도 갈 수 있냐면 2도로 갔다가 5도 갔다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음 시간에 할 모두 다 부사마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1도, 4도, 5도 진행만 일단 먼저 연습을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부사마음이 들어간 진행인데 이해는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손은 연습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잠깐 펼쳐보세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두고두고 천천히 나가야 될 부분인데, 자, 여기서 지금 1, 6, 4, 2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나 있어요? 다른 거. 5도에 5도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5도에 5도, 5도, 1도 진행 연습이에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자, 첫 번째 마디 1도, 두 번째 마디 1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뭐예요? 라도미니까 6도. 자, 그 다음에 파라도 시작하니까 몇 도예요? 4도? 그쵸? 그 다음에 레파라로 시작하면 C 메이저에서 2도, 그 다음에 5도에 5도. 5도. 그쵸. 이 사이클 돌.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은 쉬운 진행 중에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생님들 손 모양 이게 하면 지금 끝도 없이 내려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왼손 내려가세요 수업하면 그 얘기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올라오면 막 때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려가야 돼요. 무조건 내려가는 진행을 오른손이랑 반진행을 하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악보대로 일단 연습을 해오시는데 부속은 다음 시간에 이제 연습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음표 하나씩 더 넣어놨죠. 선생님들 숙달되면 누르시라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소리가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근데 지금 이건 제가 과하게 넣어놓은 거예요. 실제 응용 반주 하실 때는 한 마디에 첫 음 정도만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두 마디 단위로 한 번만 누르셔도 그게 페달링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이거는 그냥 음악이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그냥 연습하세요라는 의미에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3페이지까지예요. 그래서 화성 진행 연습을 제가 별도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셔서 이제 연습을 해오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응용 반주만 하면 너무 빨리 가요. 그게 문제예요. 벌써 아까 노을이 다 지고 깜깜해졌어요. 지금 슬퍼졌죠. 깜깜해졌는데 못 나가서. 자, 일단 내드린 프린트에 대해서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나물 캐는 처녀 찾아보세요. 나물 캐는 처녀 보시면 오른손이랑 왼손 똑같은 거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악보
이게 지금 이게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갔구나. 일단 지금 나물 캐는 처녀를 보시면 이게 지금 프린트물이 동일한데 제가 지금 두 개를 드렸는데 스타카토 연습 및 낮은 음자리표 연습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일단 손가락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스케일 연습, 한운 연습, 그 다음에 스타카토 연습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낮은 음자리표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연습용으로 지금 피아노 비전공자분들을 위해서 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송어하고 개선 합창곡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송어부터 찾아보세요. 올해의 기출곡이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송어를 나가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해오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물 캐는 처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이 노래를 불러오셔야 돼요. 그쵸? 내가 시창을 할 수 있게 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창을 하실 때는 가사 시창을 하시는 것보다 개이름 시창 하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솔, 도, 도, 미, 미, 도, 솔, 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멜로디 자체가 전부 몇 도의 구성음이에요? C 메이저에서? 자, 도, 미, 도, 솔. 자, 솔, 도, 도, 미, 미 이러고 음악 끊어요? 아니죠. 솔, 도, 도, 미, 미, 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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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 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 정도가 한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솔, 도, 도, 미, 미, 도, 솔 이렇게 되면 이게 몇 도 구성음이에요? 지금 도, 미, 솔만 계속 있죠. 그럼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C 메이저라서 지금은 찾기 쉬우세요. 근데 다른 조성이 되면 사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솔, 솔, 레, 도, 시, 라, 솔은 몇 도일까요? 5도의 구성음 솔시레가 되게 많이 보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비화성은 뭘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5도를 솔시레로 봤죠,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러면 솔시레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동그라미 치면 뭐가 될까요? 비화성음이 돼요. 그래서 응용반주도 그렇고 화성학을 잘 하시려면 비화성음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근데 비화성음은 화성음이라는 기준을 정해놔야지 찾을 수 있지, 선생님들이 대부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자, 5도가 솔시레라는 기준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뭐가 비화성음이에요? 이게 비화성음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솔, 도, 도, 미, 미, 도, 솔, 도 다 무슨 구성음이에요? 1도. 그 다음에 시, 라, 시, 도, 파샵이 나왔네요. 그쵸? 시, 라, 시, 도, 파샵, 솔 이렇게 됐어요. 자, 음악이 시, 도, 파샵, 솔 여기 일단 한번 숨 쉬는 거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솔로 끝나면 몇 도의 솔일까요? 자, 솔은 도미솔의 솔도 있고 솔시레의 솔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시, 라, 시, 도, 파샵, 솔 음악이 완전 끝나요? 아니면 덜 끝나요? 덜 끝나죠. 그쵸? 그럼 이게 뭐야 돼요? 반종 지어야 되죠. 그럼 몇 도의 5도이겠어요? 아이씨, 몇 도의 솔이겠어요? 5도의 솔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1도, 4도, 5도만 찾았을 때 동일한 음에 대해서 그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음악을 불러보고 찾는 게 훨씬 빠르시죠. 이거를 내가 지금 1도의 소리냐 5도의 소리냐 다 분석해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게 들었을 때 계속 음악이 이어지겠구나라고 느낌이 와야지, 이 느낌이 안 오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그죠? 제일 슬픈 일이에요. 이게 제일 슬퍼요. 피아노를 못 치는 거보다 이게 더 슬픈 거예요. 진짜로. 피아노는 연습을 하면 칠 수 있는 악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라라랜드 선생님들 보셨죠? 그쵸? 자, 라라랜드가 이제 나오고 나서 갑자기 우리나라 영화 하는 학생들이 다 자기도 뮤지컬을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라라랜드는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라라랜드의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 남자 주인공이 라라랜드 찍기 위해서 얼마나 피아노 연습하셨는지 아세요? 원래 피아노 못 쳤대요. 몇 개월 했게요? 기억이 좀 흐린데 4개월 정도인가 했어요. 그러고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는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제 윗집에 베이스 전공자가 살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피아노를 연습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오늘은 뭘 치는구나, 오늘은 뭘 치는구나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성인이기 때문에 매일 연습하면 빨리 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체르니였거든요. 체르니 초기였는데 이제 베토벤을 더듬더듬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뛰쳐 올라가서 정말 격려해주고 싶을 정도로 윗집 청년에게 그 친구 새벽만 되면 맨날 기타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작업을 하고 그 친구는 기타를 치고, 그래서 쌍방이 소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는데,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본인은 모르겠죠. 제가 그걸 계속 듣고 있다라는 걸. 근데 피아노라는 건 하면 늘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음악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 드리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습은 오도권 돌리고 하시면 사실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도, 파, 솔, 5도의 솔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도, 파샵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부속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오도권 사이클을 얘기할 때, 자, C 메이저 얘기할 때 도가 이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조성으로 따지면 도가 오늘만 저 조금만 길게 할게요. 어두워졌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첫날인데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조성으로 따지면 지금 C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조성으로 따지면 뭐가 돼요? 솔이니까 G가 돼요. 그쵸? 오도권에서. 자, 레파샵라 이건 뭐가 돼요? D가 돼요. 그러면 조성이 C, G, D가 같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파샵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송어에 나와 있는 시라시 도 파샵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레 파샵 라 세븐까지 썼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시라시 도 파샵 이렇게 되면 자 파샵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솔로 가고 싶죠. 그게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주할 때는 반대로 됩니다라고 예를 드렸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도, 파, 솔, 솔, 시, 시, 도, 시, 라, 시, 도 놀라운 세상이죠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 저랑 은영반주 하시면 계속 이렇게 점점 계속 놀라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도, 파샵, 솔, 솔, 시, 시, 도, 시, 라, 시, 도, 솔도 연주는 거꾸로 오게 돼요. 그쵸? 근데 조성 개념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C 메이저의 관점에서 적을 때 제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고요? 5도에 5도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5도권을 그러면 돌려놓은 상태면 내가 레, 파샵, 라를 누르면 그 다음에 뭐가 누르고 싶겠어요? 솔실에 당연히 누르고 싶죠. 솔실에 누르면 그 다음 뭐 누르고 싶어요? 도미솔 누르고 싶은 게 사실 이게 음악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거대로 그냥 사실은 그러면 사실 부속이 나오는 게 굉장히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부속만 나오면 무조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두 마디가 엉겁결에 해결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은 부속을 두려워하시지만 부속이 사실 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내가 5도권만 할 수 있으면 걔만 누르고 나면 그 다음은 사실은 그 다음 화성은 생각 안 하고 손이 가는 대로 눌러도 거의 100% 맞거든요. 자, 그러면 시, 라, 시, 도, 파샵, 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숭어만 한번 해볼게요. 자, 노래 솔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음악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레, 시, 도 끝나긴 끝났어요. 근데 도, 시, 라, 도, 시, 레 또 붙었어요. 그쵸? 솔, 솔, 레, 시, 도 이게 진짜 끝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지금 레, 시, 도, 레, 시, 도는 레, 시, 도 어쨌건 레, 시 이 다음에 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어쨌건 레, 시는 몇 도예요? 5도죠. 그쵸? 그 다음에 도는 어떻게 돼요? 1도예요. 그쵸?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종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어요. 그래서 음악 안에서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근데 선생님들이 아까 안 끝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이게 원곡이 계속 붙어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솔, 솔, 레, 시, 도 그 다음에 솔, 도, 솔, 미 이렇게 간주가 붙잖아요. 이렇게 이쯤 돼야지 정말 형식과 맞물려서 진짜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 안에는 사실은 5도의 반종지와 5도 1도의 정종지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게 계속 연속해서 나오게 되면 지금처럼 계속 붙여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그게 티가 안 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솔, 시, 시, 도, 시, 라, 시 뭐가 제일 많아요? 시가 제일 많죠. 그쵸? 그럼 얘 지금 몇 도 구성음이에요? 5도 구성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 제외하고 나머지 다 동그라미 치면 다 비화성음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도, 솔, 도는 몇 도예요? 도, 미, 솔 1도죠. 그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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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레, 시 5도, 솔, 시, 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5도, 세븐까지 하면 솔, 시, 레, 파까지 다 돼요. 5도, 세븐, 도 이렇게 됐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라도는 몇 도 구성음이에요? 도, 미, 솔, 파라도, 솔, 시, 레 4도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걸 보시면서 오늘 배운 화성학의 지식으로 내가 1도, 4도, 5도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속에 대해서 지금 모른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도, 솔, 솔 1도. 솔, 솔, 레, 시 몇 도예요? 솔, 시, 레 5도. 그 다음에 도 1도. 그래서 여기 표면상으로 5도, 1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종지가 있는데 음악이 안 끝나고 계속 붙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분석이 해결이 되시죠. 그쵸? 그래서 응용반주를 할 때 책에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못 적게 해요.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책에 적어 놓으면 그걸 보고 계속 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오늘은 그냥 지금 프린트물을 별도로 내드렸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데
다른 노트에 사실 별도로 적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1도죠. 그쵸? 그러면 내가 하성을, 그러니까 도솔이니까 1도야. 그래서 왼손 도미솔을 눌러야지. 5도 솔시레를 눌러야지. 이 상태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거기가 하성 바뀔 때만 제가 원방만 누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정확한 하성을 찾아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 송어가 2페이지에 가면, 자, 2페이지에 가면, 자, 노래 아시죠? 자, 송어를 바라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어부는 마침내, 송어의 스펙타클은 여기서 나오죠. 그쵸? 그 어부는 마침내 여기부터 볼게요. 하나, 둘, 민, 미, 시, 도, 28, 둘, 셋, 넷, 원. 그러면 제가 이것도 했다가 별걸 다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선생님들 그 어부는 마침내 제일 제가 스펙타클하다고 얘기하는데 미시도라 이게 디디디 원래 기억나세요? 나다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시면서 노래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노래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자, 그 어부는 마침내 노래 슬퍼요 밝아요. 여기 슬퍼졌어요. 그죠? 그러면 뭘로 갔을까요? C 메이저에서 나라단조 A 마이너로. 그래서 나라단조로 전조하는 걸 지금 딱 송어에서 제일 먼저 간 거예요. 자, A 마이너에서 오늘 했었어요. 리딩 톤이 뭐였어요? 솔샵이었어요. 악보상에 솔샵 나와 있어요. 솔샵이 나와 있으면 선생님들이 훨씬 편한데 솔샵이 지금 생략돼 있죠. 그쵸? 그래서 내가 미, 시 있는데 미, 솔샵, 시가 있다고 화성적으로 느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마이너에서 5도, 1도 이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흙탕물부터가 어떻게 되냐면 전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 레, 라, 파샵, 레. 송어 때, 그 송어 때가 하는데 보셨어요? 33마디? 자, 이 파샵 되게 익숙하죠? 파샵이 뭐예요? 여기 있는 5도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벌써 5도라고 선생님들이 대답하는 게 조성이 뭘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C로 갔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은근슬쩍 도 이렇게 하다가 도랄랄. 이게 제가 분위기 내려면 요 정도만 치라고 얘기를 드려요.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무슨 전조예요? 오는 게 전조할 때, 그쵸? 메이저에서 마이너 혹은 마이너에서 메이저 갈 때 공통화음 전조 배운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지금 송어가 흙탕물 일으켰노라의 지점에서 어떻게 공통화음 전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응용반주 할 때도 이게 조성 구조를 파악하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파악한 상태에서 정반주 악보를 보시면 이게 전조 구조가 훨씬 더 잘 보이게 되세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노트 그대로 일단 또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흙탕물 일으킨 부분이 일단 A 마이너나 C 메이저. 근데 이게 A 마이너나 C 메이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통화음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화음 선생님들 거의 인지 못해요. 내가 공통화음을 눌렀구나 이렇게 생각 거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도를 누르면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질문하면 A 마이너에서 몇 도예요? 그러면 라시도레미파 6도요라고 대답을 하시고 C 메이저에서 몇 도예요? 하면 도레미파 4도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공통화음 전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걸 거쳐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해서 5도로 종지를 했죠. 그러면 이미 C로 왔어요. 그죠? 근데 송어가 되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여기는 다시 A 마이너 느낌 나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메이저죠. 그래서 두 마디 단위로 대부분의 서양악 곡이 이래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시창 시간에 처음에 할 때
메이저 그 두 줄 부르고 마이너 두 줄 부르는데 제가 그냥 붙여서 선생님들 부르는데 아무 거부 반응 없었잖아요. 그쵸? 거의 모든 음악이 그런 세트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도 A 마이너, 그래서 이걸 A 마이너의 관점으로 분석을 하실 건가, 나중에 이제 더 가게 되면 C 메이저 관점에서 6도의 5도로 볼 건가,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제껴놓고라도 소리로 하셨을 때 일단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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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도, 시, C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1부터는 누구나 아무도 예외 없이 C 메이저 1도, 그죠? 5도. 자, 그럼 제가 못 갖추니까 왼손 멈추고 들어간 거 느끼셨어요? 이거 이러면 정말 뽀다고 안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브레이크 잡으라고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갖춘 마디는 왼손은 거의 안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써 거기 하석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마음이 아파 45. 라도니까 4도 계열이죠. 그쵸? 그러면 시레가 비하성음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도, 오, 솔, 솔. 몇 도? 1도. 몇 도? 5도? 1도. 그러면 이게 지금 맨 마지막에 정종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그 제가 개념반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응용반주 수업을 할 때는 화성학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지금 악곡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오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송어를 지금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는데도 거의 20-30분이 걸려요. 근데 이 개념이 자체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익숙해지시면 선생님들한테 숙제를 해오세요라고 내드리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화성 개념을 계속 매칭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화성을 찾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또 손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일종의 예비 연습이죠. 그거를 왜 강조드리는지 일단 조금 와닿으세요. 그래서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잘 이용을 하셔서 일단 그건 오늘부터 거의 매일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나물 캐는 처녀가 있을 거예요. 이거 분석을 오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지금 송어를 했던 관점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이게 1도네, 4도네, 5도네 하는 데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왼손 지금 옥타브 돼 있지만 이거 한 장은 지금 화성 분석용으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화성이 나왔어. 1도, 4도, 5도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비워두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부사마음까지만 배우기만 하면 이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금 모르면 일단 비워놓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개선합창곡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잘 내드리지 않는데 가끔 이제 연습용으로 선생님들에게 가끔 이렇게 지금 내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 왼손 반주를 다 붙여놓은 거죠. 그쵸? 그리고 되게 이거대로 치시면 되게 많이 안 누르는데 연주 효과가 되게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이제 응용 반주를 해서 반주를 할 때, 이 정도까지 일단은 하는 게 목표구나.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반주 패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 노래하시기 제일 편하게. 변성 4도로 바뀌고 멈추죠. 그쵸? 5도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멜로디 악보를 찾고 화성을 찾고 다 연습을 하신 가운데, 근데 가끔 이제 피아노 비전공자 분들 중에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해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말 간혹가다 드리는 참고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선 합창곡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유는 당연해요. 왜냐면 이 안에 변성의 개념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선생님들 보시면 막 미플랫, C플랫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넘기시면 F샵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게 B플랫 조성, E플랫, 요 계열의 조성의 개념과 그 다음에 D, 그죠? G나 D의 개념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악곡 자체가 사실은 개선합창곡이 굉장히 긴 곡인데 교과서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발췌가 돼 있어서 이거는 개선합창곡 A 버전이에요. 왜냐면 개선합창곡 들어보시면 정말 길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물 캐는 처녀, 송어, 개선합창곡 악보 드린 거는요. 원곡 유튜브에서 꼭 찾아 들으시고요. 개선합창곡은 한 8분에서 10분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들으시면서 이 부분이구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수록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화성이 조금 더 까다롭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멜로디만 보신 상태에서 제가 얘기해드린 관점에서 일단 임시표가 붙은 부분들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1도, 4도, 5도 일단 분석을 하실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응용반주 수업은 요렇게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하는 시간에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건반을 하셔야 되는 시간에는 이게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인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저희가 진도를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성학 수업에서 했던 거 연계하셔가지고 응용반주 들여다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몸에 빨리 체득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이번 주에 꼭 열심히 해오셔야 돼요. 네. 자, 그럼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